혹은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책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한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우선 가장 포인트는 아까 지금 계속 강조했던 대로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 너무 효율적인 교육만 추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좀 침착한 그 어머니들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잠깐 제 책에 네. 제가 정리한 게 6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영재의 법칙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요. 첫째, 창의성 교육만 중시한 나머지 암기, 반복, 풀이 등 문제 풀이 등을 소홀히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아무리 뛰어난 영재라도 기초 지식을 머릿속에 숙성시킬 시간이 필요하다. 맞아. 그러니까 이제 속진보다는, 그러니까 지나친 속진은 안 좋다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는 가능하면 다양한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네 번째로는 친구와 동료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너무 유명해지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지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6가지. 그럼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는 게 좋고, 그럼 이 친구들이 중학생이 돼요. 그러면 어떤 교육들을 하는 걸 추천하세요? 영재교육원이 아마 중학생도 다 되죠? 고등학생도 있나요? 고등학교 과정은 이제 영재학교 로 아예 역할을 넘기고, 넘기는 거군요. 예. 그래서 영재교육원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영재교육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들 정보력이 중요할 수 있겠는데, 잘 찾아서 준비해서 영재교육원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것은 거기서 배우는 어떤 학업의 내용 그런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그런 어떤 학생들끼리 같이 모여서 친구들, 그쵸. 꼭 맞아요. 친구가 되진 않더라도 뭔가 같이 모여서 한다는 그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 카이스트 영재교육센터에서 그 사이버 교육으로 1년에 몇천 명씩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카이스트라는 이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프라이드를 느껴서 후천적으로 학업 성취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는 프로그램이면 등록을 해보는 것도 예. 괜찮다. 예. 뭐 심지어 저렴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경영이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영재교육원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다행히 이제 그 카이스트에서 제공하는 그 사이버 교육도 굉장히 프로그램이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학생들이 들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좋고요. 지금 뭐 그 영재교육원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뭐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숫자가 많고 지금 17,000개나 됩니다. 영재교육 예. 프로그램이요? 예, 예. 17,000개면 진짜 대단한 거죠. 그 한국의 인원 규모 대비 영재교육의 발달성이 엄청 높은 엄청 거네요. 많죠. 예. 영재교육 관련하는 교사만 7만 명 가까이 됩니다. 아 진짜요? 예. 아,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이렇게 영재교육을 하는 나라가 있을 수가 없죠. 거의 우리나라밖에는. 우리나라가 영재교육에 되게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군요. 맞습니다. 전 그런 인식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영재들에게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나라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으니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들을 수 있는 게 많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예. 그게 지역이든 뭐 지방이든 예. 뭐 학군지든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적어도 이제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일단 이 학생이 공부만 잘하면 네. 굉장히 훌륭한 아이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네. 그 뭐 당연히 학생들의 어떤 학습 동기가 굉장히 잘 발휘가 될 수 있죠. 영재에 대해 호의적인 문화 자체도 중요하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이돌을 좋아하니까 아이돌 육성인 K-팝이 시스템이 디벨롭먼트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영재에게 호의적이니까 영재 시스템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건 약간 별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런 문화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교수님 당연히 이제 수학교 교수님이기도 하시지만 영재들에게 수학 공부를 추천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왜 그런가요? 제가 이제 특히 이제 10살 전후 학생들에게 수학 공부를 좀 권하는데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건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지도하는 영재아들도 좀 있는데, 네. 일단 큰 장점은 한 10세 전후의 학생들은 굉장히 호기심이 강하고 그쵸. 영재성이 좋을수록 굉장히 학습 의지가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학습 에너지를 소진하는 좋은 재료다, 좋은 대상이다라고. 열정과 에너지를. 예, 열정과 네. 에너지를 소진하는 굉장히 좋은 어떤 과목이고,
둘째는 이제 이걸 통해서 학습 태도를 기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학습 습관. 그렇죠. 고 원장님이 그거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 저도 알고 저는, 있는데 이게 아무리 영재라도 이제 학습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몸을 익혀야 되는 태도거든요. 그런데 수학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다른 공부는 외운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이건 문제를 푸는 거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한 3시간, 4시간씩 앉아있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학습 습관을, 학습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또 세 번째로는 뛰어난 영재들일수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완벽성, 많은 이제 영재들이 망가지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를 한다면 영재들이 갖는 완벽성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영재들은 어렸을 때부터 잘한다, 뭐 너무 머리가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조그만 실패라도 그걸 엄청난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신적 맷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레질리언스, 네, 그렇죠. 예, 회복 그래서 달려. 이제 그 맷집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 이유는 수학을 하다 보면 자기보다 더 잘하는 애를 꼭 만나게 돼요. 무조건이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고, 뭐 이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수학은 아무래도 이제 단계가 있다 보니까 또 단계 올라가는 맛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서. 저 그 질문을 깜짝으로 더 드리면, 예. 그러면 그 10세 전후의 친구들은 어떤 수학 공부를 시키세요? 그러니까 교과를 시키세요? 아니면 사고력? 그래서 그게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제가 보니까 무슨 뭐 최상위 수학이니 뭐 사고력 수학이니 해가지고 굉장히 그 굉장히 교재들도 부끄럽게 문제집 이름을 말씀하시네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교과서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금 그보다 좀 어린 학생들에 대한 걸지 모르지만 학습지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교수님 학습지 엄청 좋아하시죠? 예, 제가 학습지를 좋아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학생들 수준에 맞게 내가 학생들의 어떤 스케줄이나 자기 성향에 맞게 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학습지를 권하는 편인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기보단 이 학생의 지적 자극을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의 교재를 선정해서 어쨌든 수학적으로 그 에너지를 소진할 수 있는 연습의 장을 연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수학 공부를 하지? 그러면 이제 교과서적인 답이 뭐냐면은 논리적인 사고 능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준다. 애들이 절대 이해 못하는 그 이유?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거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수학 공부를 통해서 어떤 걸 하냐면요. 사실은 애들이 잘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공부에 비해서 수학 공부하던 개념들을 머리에 넣고 그것을 기억한 다음에 문제를 푼다든가 뭐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추상적인 개념, 예를 들어서 사칙 연산이라도 이게 이제 그 뭔가를 집어넣고 또 어떤 가정에 따라서 문제를 풀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작업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작업 기억이 어렸을 때부터 수학 공부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최근에는 많은 이제 심리학자나 이제 학습 관련 교육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작업 기억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춰요. 예전에는 이제 타고난 지능이라든가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다면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대목 그게 뭐냐면 이제 단계별로 그전 것을 내가 머리에 넣었다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전 걸 머리에 넣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학업 성취뿐 아니라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근데 모든 게 사고하는 방식도 다 사실은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듯이 사고하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사고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효과가 크다. 수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사실 단계별로 그런 작업 기억을 통해서 뭔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들으면서 공감을 했던 게 뭐 함수의 정의를 알아야 그 함수의 정의를 기억했다가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쓰고 그럼 뭐 답을 맞춰보고 틀리면 다시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다시 재정렬하고 이 과정 자체가 이제 작업 기억을 활발하게 쓰는 연습과 과정이라는 그렇기도 거죠. 하고요. 그거보다 좀 더 진짜 아주 단순하게도 예를 들자면 이제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애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보통 하는 말이 야, 문제를 다시 읽어봐. 그렇죠. 근데 시작을 못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문제가 주어진 조건을 머릿속에 넣는 과정에서 일단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넣어서 사고를 조합해서 그 아웃하는 이 과정 자체가 계속 이렇게 쓴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제일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수학이다. 왜냐하면 수학은 중간에 하나라도 틀리면 웬만하면 답이 틀리기 때문에. 네. 단계별로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니까요.
수학과 교수님의 관점에서는 수학을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예. 아니 실제로 뭐 예, 그렇죠. 예, 해석이 새로워서. 예. 그렇게 생각하면 잘 모르겠으면 수학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도 충분히 워킹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꼭 영재가 아니더라도 일반 학생들도 수학을 공부를 통해서 뭐 창의성을 기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고 뭐 이렇게 거창한 말보다는 단순히 개념을 넣고 바로 그 다음 단계를 가고 또 넣고 단계를 가고 내가 그 전에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가고 그 전에 했던 걸 기억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가고 이런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머리를 개선할 수 있다. 그렇죠. 개발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영재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영재 법칙이란 책도 쓰셨어요. 저 되게 감동하면서 읽었는데 그러면 이 책을 쓰시면서 가장 포커스를 했거나 혹은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책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한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우선 가장 포인트는 아까 지금 계속 강조했던 대로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 너무 효율적인 교육만 추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좀 침착한 그 어머니들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잠깐 제 책에 네. 제가 정리한 게 6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영재 법칙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요. 첫째, 창의성 교육만 중시한 나머지 암기, 반복, 풀이 등 문제 풀이 등을 소홀히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아무리 뛰어난 영재라도 기초 지식을 머릿속에 숙성시킬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속진보다는 그러니까 지나친 속진은 안 좋다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는 가능하면 다양한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네 번째로는 친구와 동료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너무 유명해지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지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6가지. 이거 6가지를 정말 공부 잘하는 학부모님이 음미해서 들으시면 얼마나 어려운지 예. 알게 되실 수 있어요. 저는 사실 6번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재일수록. 왜냐면 그 정보들이 조합돼서 결론이 나오는데 프로세스 시간이 걸리니까요. 예. 저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꽤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영재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도 깨닫게 됐고 다양한 영재들이 속진이 좋지 않다라는 말의 의미도 알게 됐고 우리 아이가 좀 똑똑하다면 혹은 영재의 느낌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 영상과 이 책으로 교과서처럼 기본으로 시작을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전 찍으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인터뷰 말고 라이브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직접 들으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꼭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대치동 캔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